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물 한 잔을 마시고 간단한 아침을 챙기며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열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아침에 무엇을 먼저 드시고 계십니까? 커피 한 잔입니까? 과일입니까? 빵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바로 일을 시작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식사가 몸에 좋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먹느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 몸이 얼마나 예민한지, 어떤 음식이 위와 혈관, 혈당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 선택했다고 믿는 음식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아침 공복에 가장 피해야 할 음식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복 상태의 위는 밤새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보호막이 얇아진 상태입니다. 이때 자극적인 음식이나 당분이 높은 음식이 들어오면 위 점막이 바로 자극을 받게 되고 혈당은 급격히 치솟았다가 다시 빠르게 떨어지면서 하루 종일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위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고 인슐린 조절 능력도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와 같은 식습관을 유지하면 몸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먹어왔는데 별 문제 없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습관이 쌓여 서서히 몸을 약하게 만들다가 어느 순간 증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속쓰림, 더부룩함, 이유 없는 피로, 혈압 변동, 혈당 불안정 같은 작은 신호들이 바로 그 시작일 수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는 음식들이 실제로는 공복에 섭취했을 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일, 우유, 커피, 요구르트, 빵처럼 일상적으로 아침에 자주 먹는 음식들 중에도 공복에는 피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잘못된 정보와 습관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매일 아침 스스로의 몸을 조금씩 힘들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침 공복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7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왜 이 음식들이 문제인지, 어떤 사람에게 특히 위험한지, 그리고 대신 무엇을 먹는 것이 몸에 더 안전한지까지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 대신 여러분의 일상과 바로 연결되는 이야기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내일 아침 식탁이 달라질 것입니다. 무심코 반복해 오던 습관 하나가 하루의 컨디션을 바꾸고 장기적인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아침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그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은 단순히 배가 고픈 상태가 아닙니다. 밤새 6시간에서 8시간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은 공복 상태는 우리 몸의 여러 시스템이 매우 민감해져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때 어떤 음식을 처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하루의 에너지 수준, 소화 상태, 혈당 안정성, 심지어 기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소화 활동을 거의 멈추고 장기들을 휴식 상태로 전환합니다. 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는 동안 위 점막을 보호하는 점액층은 얇아지고 위산 분비 리듬도 평소와 다르게 조절됩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자극적인 음식이나 차가운 음식, 당분이 많은 음식이 들어오면 위는 순간적으로 큰 자극을 받게 됩니다. 속쓰림이나 더부룩함, 아침부터 느껴지는 불쾌한 복부 팽만감이 바로 이런 반응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위 점막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소화효소 분비도 젊을 때보다 감소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아침 식사가 어느 순간부터 부담스럽게 느껴지거나 커피 한 잔만 마셔도 속이 쓰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몸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신체 구조가 자연스럽게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 조절 시스템도 매우 예민합니다. 밤새 혈당이 낮아진 상태에서 갑자기 단순당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빠르게 치솟았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은 강한 피로감을 느끼고 오전 시간 집중력 저하, 손떨림, 심한 경우 두근거림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만 먹으면 오히려 더 피곤하다고 느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호르몬입니다. 아침에는 코르티솔이라는 각성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분비되면서 몸을 깨우고 혈압과 심박수를 올려줍니다. 이때 자극적인 음식이나 카페인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심장이 과하게 흥분하거나 혈압 변동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분들은 아침 식습관이 하루 전체 컨디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장 역시 공복 상태에서는 매우 섬세합니다. 장 운동은 잠자는 동안 느려졌다가 아침 식사를 통해 다시 활성화되는데, 이때 갑작스럽게 찬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오면 장이 정상 리듬을 회복하지 못하고 설사, 폭통, 가스 생성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이 불편해지면 면역력과 영양 흡수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공복 상태의 몸은 아무 음식이나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보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밤새 쉬고 난 관절을 갑자기 무리하게 움직이면 통증이 생기듯 잠들어 있던 소화기관도 천천히 깨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바쁜 아침 시간 때문에 이런 몸의 리듬을 무시한 채 자극적이고 간편한 음식으로 몸을 급하게 깨우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음식들은 대부분 평소에는 괜찮지만 아침 공복에는 특히 주의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이 음식들이 왜 문제를 일으키는지, 어떤 분들에게 특히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체하면 좋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아침 습관과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면 분명히 그래서 내가 아침마다 속이 불편했구나 하고 공감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아침 공복에 특히 피해야 할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드시는 첫 번째 음식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복에 마시는 커피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잠을 깨우고 기분을 전환하는데 커피만큼 빠른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커피는 이와 신경계를 동시에 자극하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공복 상태의 위는 보호막이 얇아져 있기 때문에 이때 강한 위산 자극이 들어오면 속쓰림, 위 통증, 역류 증상이 쉽게 발생합니다. 특히 평소 위염이나 속쓰림이 잦은 분들은 공복 커피 한 잔만으로도 하루 종일 불편함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은 심박수를 올리고 혈압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이미 각성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분비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카페인이 더해지면 심장이 과하게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근거림, 손떨림, 불안감이 느껴지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대신 커피는 최소한 간단한 식사나 물을 충분히 마신 뒤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를 먼저 깨워준 후 커피를 마시면 자극이 훨씬 줄어듭니다. 두 번째, 공복에 먹는 달콤한 과일입니다.
과일은 몸에 좋다는 인식 때문에 아침 공복에 과일만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바나나, 오렌지, 사과, 포도처럼 당분이 높은 과일은 공복에 섭취할 경우 혈당을 빠르게 올렸다가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은 쉽게 피로해지고 오전 중에 갑작스러운 허기와 졸림을 느끼게 됩니다. 당뇨 전 단계이거나 혈당 조절이 약해진 50대 이후에는 이런 혈당 변동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과일은 산도가 높아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이런 산성 자극이 더 크게 느껴져 속쓰림이나 복부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일은 식사 후나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만약 아침에 꼭 과일을 드시고 싶다면 단백질이나 견과류와 함께 섭취해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공복에 마시는 우유나 요구르트입니다. 우유나 요구르트는 건강식으로 인식되어 아침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는 유당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복부 팽만, 설사, 가스 생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아침마다 배가 불편한 원인이 바로 이 습관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유 속 단백질과 지방은 공복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소화 불편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요구르트 역시 산성 성분이 공복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유제품은 공복보다는 식사 후나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소화 부담을 줄이고 장 건강에도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음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공복 상태에서는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먹고 있는 또 다른 음식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몸이 편안해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음식부터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음식들은 특히 간편해서 자주 먹게 되는 음식들입니다. 바쁜 아침일수록 손이 가기 쉬운 음식들이지만 공복 상태에서는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공복에 먹는 흰빵과 달콤한 빵입니다. 아침 대용으로 식빵, 단팥빵, 크림빵 등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준비하기 간편하고 포만감도 빨리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빵들은 대부분 정제 탄수화물과 당분이 많아 공복에 섭취할 경우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면 인슐린이 대량 분비되고 이후 혈당이 다시 급격히 떨어지면서 금세 허기와 피로가 찾아옵니다. 오전에 괜히 몸이 처지고 단 것이 더 당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특히 복부비만이나 당뇨 전 단계가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혈당 변동이 장기적으로 건강 부담이 됩니다. 또한 빵은 소화 속도가 빠른 편이어서 위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공복 위산과 만나면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아침에는 흰빵 대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간 식사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다섯 번째, 공복에 먹는 매운 음식과 김치입니다. 한국 식탁에서 김치는 빠질 수 없는 반찬입니다. 아침에도 김치에 밥이나 국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 매운 양념, 고춧가루, 발효, 산성 성분이 들어오면 위 점막이 강하게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침부터 속쓰림, 위통, 위산 역류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공복 김치 섭취가 증상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염분이 높은 반찬을 공복에 섭취하면 혈압 변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침 혈압이 불안정한 분들은 짠 음식 섭취를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김치는 가능하면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위가 어느 정도 보호된 상태에서 드시는 것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공복에 먹는 찬 음식과 냉장 식품입니다. 아침에 차가운 우유, 냉장 보관한 과일, 아이스 음료를 바로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 찬 음식이 들어오면 위와 장의 혈관이 수축하면서 소화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복통, 설사, 장 운동 이상이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평소 손발이 차거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이런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체온을 서서히 올리며 하루 활동을 준비합니다. 이때 차가운 음식이 들어오면 몸의 리듬이 깨지면서 피로감이 더 쉽게 쌓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음식으로 위장과 장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음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평소에는 크게 문제 없을 수 있지만 공복 상태에서는 위와 혈당, 장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한 가지 음식은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실제로 아침 공복에 가장 자주 실수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일곱 번째, 공복에 먹는 건강기능식품과 비타민입니다. 요즘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각종 영양제를 한꺼번에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을 챙기기 위한 좋은 습관처럼 보이지만 공복 상태에서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주거나 흡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C, 철분, 마그네슘 같은 성분은 공복에 섭취할 경우 위를 자극해 속쓰림이나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처럼 지방 성분이 있는 영양제는 공복에 섭취하면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트림이나 속 불편감을 만들기도 합니다. 유산균 역시 위산이 강한 공복 상태에서는 일부 균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조건 아침에 먹는 게 좋다는 고정관념보다는 각 영양제의 특성에 맞게 식사 후 또는 간단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미 영양제를 드시고 난 뒤 속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다면 섭취 시간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몸 상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공복에 피해야 할 7가지 음식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아침에는 무엇을 먹는 것이 좋을까요? 완벽한 식단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를 부드럽게 깨우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며 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입니다. 가장 기본은 미지근한 물 한 컵입니다. 밤새 부족해진 수분을 보충하고 위장 운동을 부드럽게 시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단백질이 소량 포함된 음식이 좋습니다. 삶은 달걀, 두부, 요거트 소량, 견과류 소량 등이 좋은 예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고 포만감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탄수화물을 드실 경우에는 흰빵이나 설탕이 많은 음식보다는 통곡물, 고구마, 현미밥처럼 섬유질이 포함된 식품이 더 안정적입니다. 또한 음식의 온도 역시 중요합니다. 너무 차갑거나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이 이와 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아침 식사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 가능한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하루의 컨디션을 바꾸고 장기적으로는 혈압, 혈당, 체중, 소화 건강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만큼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쌓이면 몸은 서서히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침마다 어떤 음식을 가장 먼저 먹고 있는가? 그리고 그 습관이 내 몸에 어떤 반응을 만들고 있는가?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 중 단 하나만이라도 바꿔 보셔도 몸은 분명히 다른 반응을 보여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공복에 먹으면 오히려 도움이 되는 음식들과 하루 컨디션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리는 아침 루틴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함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침 공복에 피해야 할 음식 7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커피, 달콤한 과일, 우유와 요구르트, 흰빵과 단, 빵, 매운 음식과 김치, 찬 음식, 그리고 공복에 먹는 영양제까지.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먹던 음식들이지만 공복이라는 특별한 시간대에는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음식이 나쁘다가 아니라 언제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공복에 먹느냐, 식사 후에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이렇게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매일 저렇게 먹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침마다 속이 불편했구나. 이건 바로 바꿔야겠다라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바로 그 깨달음이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습관을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아침 한 가지만이라도 바꿔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눈 뜨자마자 커피를 마시던 분이라면 물 한 컵을 먼저 마셔 보십시오. 빵만 먹던 분이라면 달걀이나 견과류를 조금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일만 드시던 분이라면 식사 후로 시간을 옮겨 보는 것도 좋은 변화입니다. 이런 작은 조정만으로도 속이 편안해지고 오전 컨디션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습관이 어느 순간부터 불편함으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경고일 수 있습니다. 약에만 의존하기보다 생활 습관부터 점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이 채널 소담한 하루 건강은 거창한 치료법이나 과장된 정보보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을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의학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만 차분하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루하루 작은 선택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생활 건강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이 채널을 성장시키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 주십시오. 아침에 어떤 음식을 드시고 계신지, 바꿔보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지, 실제로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서로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건강한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그리고 내일 아침의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몸을 지켜줍니다. 소담한 하루 건강과 함께 무리하지 않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